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티아 캠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모델링 파일을 다시 그 카티아에서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다운 메뉴 파일에서 열기 버튼을 클릭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모델링 파일을 선택하고 다시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모델링 파일인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어떤 부분을 한번 체크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아마 잔삭 가공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잔삭 가공이 안 된 이유는 이 바닥에 있는 라운더 값이 공구 직경보다 너무 커서 공구 직경보다 너무 커가지고 라운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잔삭을 하기 전에 정삭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델에 대한 그 바깥쪽 아래쪽 반지름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트리 앞쪽에 플러스 기호를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작업했던 엣지 필렛입니까? 엣지 필렛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하니까 자, 지금은 그 바닥에 대한 반지름을 현재 1로 들어갔습니다. 자, 반지름이 1이면은 지름은 2가 되거든요. 즉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나중에 공구직경 2파이로 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캔슬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 다이아몬드 형상이죠. 다이아몬드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부분도 현재 보니까 반지름 1로 그 모델링 작업 라운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아마 펜슬 가공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 3번인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도 라운드가 1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모델을 그리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한번 분석하는 작업까지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이놈을 가지고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그 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 작업을 하기 앞서 가지고 먼저 평면을 하나 생성할 건데 지금 생성하는 평면은 가공을 할 때 안전 높이 값으로 적용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하기 위한 새로운 평면 플랜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버튼을 실행하신 다음에 어떤 플랜을 만들 거냐면은 평면에서 오프셋이라는 그 옵션을 선택하시고 기준면은 XY 평면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뭐 윗면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XY 평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옵셋면은 예를 들어서 1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을 입력하면은 형상이 되게 안전 높이가 되게 좀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보다는 한 50 정도, 자, 50 정도로 내려가지고 확인. 안전 높이 값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값이냐면은,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가공 영역은 중간에 있는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영역과 왼쪽 영역을 가공할 겁니다. 즉, 그러면 공구는, 자, 가공할 수 있는 공구는 왼쪽 부분을 가공을 다 한 다음에 오른쪽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는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내려오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왼쪽에서 가공을 다 하고 올라갈 때 너무 낮게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공정부라고 충돌이 생기거든요.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서 이동해라라는 부분이 바로 안전 높이 값입니다. 그 지금은 그저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정한 안전 높이 값까지 올라가서 이동하더라도 전혀 충돌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때 안전 높이 값을 50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값을 100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작업했던 100을 입력하면은 물론 충분하게 띄워서 이동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공을 할 때 비절삭 구간이 많아지므로 가공에 대한 쓸데없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동 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가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제가 한 50 정도로 해서 안전 높이 값을 좀 내렸습니다. 50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또는 뭐 40을 입력하셔도 뭐 여러분들이 충돌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 그러면 40 정도만 올라가서 이동해도 충분하게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 높이 값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50을 입력하고 미리 보기 확인을 눌러서
안전 높이에 대한 플랜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50 정도만큼 올려서 세팅했고요. 자, 이제 안전 높이가 세팅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공 소재, 원점, 그리고 안전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다운 메뉴 시작에 가서 기계, 이제부터 기계 가공을 할 건데 어떤 기계 가공을 할 거냐면은 서피스 머시닝이라는 가공을 하겠다라고 클릭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공하기 위한 환경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을 많이 하는 아이콘들은 지난 시간에 아이콘 배치에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축 아이콘들을 갖다가 지금 화면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끝났고요. 자, 다음은 가공을 하기 위한, 자, 화면을 약간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이렇게 좀 회전시켜 놓고, 자, 이제는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 소재를 만들 겁니다. 가공 소재 만드는 기능은 이제 이 버튼이었거든요. 스톡, 크레이트 스톡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공 소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스톡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만들 거냐면은 우리가 생성했던 모델링 형상을 클릭합니다. 자, 모델링 형상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 모델링 사이즈에 대한 크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지금은 이 모델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딱 알맞은 사이즈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Z 맥시멈 값은 형상하고 딱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니까 값이 그죠. 이때는 그 우리가 실질적인 밀링 가공을 하더라도 윗부분은 페이스 커트로 한번 다듬기를 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가공을 하는 부분이니까 Z값은 제가 좀 여유 있게 한 35 정도로 좀 크게 높여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윗부분이 원래 형상보다 가공 소재가 좀 커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나오는 DX, DY, DZ 부분은 실질적인 그 소재에 대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과 같이 소재가 세팅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가공에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은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가공하기 위한 처음에 안쪽에 있는 모델링을 했고요. 안쪽에 있는 여기 볼까요?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있는 플러스 기호 누른 다음에 파트 밑에 있는 플러스 눌러보면은 우리는 파트 바디라는 모델링을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스톡이라는 소재를 지금처럼 만들었습니다. 파트 바디는 원본이고 스톡은 소재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먼저 소재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 기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세팅은 어디서 하냐면은 예, 프로세스 밑에 있는 파트 오퍼레이션 1번. 자,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기계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 기계 세팅하는데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이 버튼, 자, 여기 나와 있는 머신 버튼입니다. 머신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계 세팅을 할 겁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가공할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는 3축 기계를 쓴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3축 기계 쓴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유메리컬 컨트롤이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포스트 프로세스는 어떤 포스트를 쓸 거냐면은 우리가 판악 0이라는 포스트를 제가 쓰겠다라고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판악 0이라는 포스트를 쓰겠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워드 테이블은 어떤 워드 테이블을 쓸 거냐면은 pp 테이블이라는 제가 프로 테이프를 pp 테이블 샘플이라는 테이블을 쓰겠다라고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기계 세팅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가공 원점입니까? 가공 원점에 해당되는 아이콘입니다. 가공 원점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원점이냐면은 이 점이죠. 안쪽에 있는 요 중간 안쪽에 있는 점입니다. 안에 있는 점을 클릭하셔가지고
가공 원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은 좌측 상단 부분을 잡을 건데 이미 이 부분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 점을 찍을까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이 이제부터는 가공 원점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좌표축이 녹색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다음은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요거죠. 자, 이 시뮬레이션 버튼 부분은 뭐냐면 가공을 하기 위한 원본 형상입니다. 즉 우리가 모델링 형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모델링 했던 그 형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모델링 형상은 왼쪽에 나와 있는 파트 바디입니다. 그래서 파트 바디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다음은 스톡입니까? 자, 지금 현재 스톡 부분에서는 현재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스톡이라는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소재는 어떤 거냐면은 작업 트리에 있는 요거 러프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스톡 부분을 이 트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 그래픽에서 이 그림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셔도 되고 트리에서 스톡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스톡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다음은 안전 높이. 안전 높이와 관련되는 버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안전 높이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서 안전 높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평면이었습니까? 여기 평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안전 높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은 안전 높이가 이렇게 설정된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창을 OK 버튼, 확인 버튼을 눌러가지고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세팅을 했고 그리고 모델링 원본 그리고 소재 그리고 안전 높이까지 이렇게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됐다 그러면은 확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가공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황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삭하고 그런 다음에 잔삭을 할 건데 다시 한 번 더 황삭이라는 개념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거칠게 깎아내는 게 황삭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삭은 황삭을 하고 난 다음에 정밀하게 다듬는 부분이 정삭이었고 잔삭은 정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삭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구 크기별로 공구 크기라든지 소재 모양에 따라서 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에 잔삭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게 바로 펜슬 정삭 가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황삭을 하기 위해서 거친 가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삭 가공, 그 황삭 가공에 대한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 매뉴팩처링 프로그램 1번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작업하는 내용들은 매뉴팩처링 프로그램 아래쪽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놓고 황삭 가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가공 버튼을 클릭했고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뭐 순서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현재 두 번째 탭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탭에서 옵셋 파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옵셋 파트는 바로 그 가공 여유거든요. 황삭을 할 때 그 모델링 형상대로 다 깎는 게 아니고 이 값만큼 남겨놓고 가공을 할 겁니다. 왜? 나중에 정삭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정삭을 하기 위해서 황삭을 할 때는 조금 남겨놓는 값이 그 가공 여유인데 잔량인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한 0.5 정도 가공 여유 0.5 정도를 남겨놓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가공 여유 0.5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가공 여유 값이 0.5로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 자, 다음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안전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안전 높이는 처음에 설정했던 이 평면이거든요. 여기 이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와 관련되는 평면을 클릭을 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선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소재입니다. 위쪽에. 자, 위쪽에 있는 러프 스톡이라는 소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소재 설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소재는 어떤 겁니까? 소재는 이 사각형 형상을 우리가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작업 트리에 있는 요거였죠. 예, 러프 스톡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도 소재는 어차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니까는 소재 부분도 초록색으로 변경되면서 선택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했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파트, 이제 모델링 원본입니다. 원본 모델링 형상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파트 부분에 대한 해당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트는 아래쪽에 있는 이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형상을 예, 모델링 형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업 트리에서 파트 바디 이 파트 바디를 클릭하시더라도 더블 클릭인가요? 파트 바디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찍겠습니다. 아직 선택 안 됐죠? 빨간색은 선택이 안 된 거니까 파트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파트 바디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되면서 선택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처음에는 이제 영역이었죠. 예, 사용자가 안전 높이 그리고 가공 여유 그리고 소재와 원본을 이렇게 선택했고요. 다음은 첫 번째 탭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탭에서는 가공에 대한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가공 부분을 사용자는 예, 가공 부분에 들어가서 요거 머신닝 부분에 툴의 패스 스타일, 자, 툴에 관련되는 경로 스타일을 여기서는 스파일 롤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안쪽 포켓 영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영역도 스파일 롤로 가공하고 안쪽 부분도 나는 마찬가지로 스파이럴로 가공해라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부분을 세팅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차값입니까? 이제 황사 가공하기 위한 공차값을 이렇게 0.01 값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레이디얼 값을 선택한 다음에 이 레이디얼 값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텝 오버 가공에 관련되는 그 경로 값이거든요. 공구가 지나가고 다음 지나갈 때까지의 간격값을 나타내는 바로 스텝 오버 값인데 이 스텝 오버 값은 사용자가 실질적인 길이 값을 입력한다라고 해서 스텝 오버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스텝 오버에 대한 길이 값 사용자는 길이 값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격을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에 대한 깊이, 절삭 깊이를 나타내는 탭을 클릭할 건데 한 번 깎을 때 얼마만큼 깊이로 깎을 거냐라고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6이라는 값을 입력했는데 지금은 한 4 정도로 이렇게 좀 절삭 깊이 값을 작게 주겠습니다. 한 번 깎고 난 다음에 다음 깎을 때 얘가 Z 값으로 얼마큼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깊이 값으로 깎을 건지에 대한 절임량, 절삭 깊이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탭. 아까 우리 두 번째 탭은 지금은 첫 번째 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탭은 앞에서 작업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공구 설정할 겁니다. 자, 공구 설정할 건데 지금 공구는 공구 번호가 1번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둥근 볼 앤드 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평한 평 앤드 밀, 바닥에 평평한 공구 쓸 거니까 볼 앤드 밀에서 체크를 끕니다. 볼 앤드 밀 체크를 끄고요. 그런 다음에 코너 반경. 자, 코너 반경을 더블 클릭해서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코너 반경은 제로입니다. 확인. 그리고 공구 직경.
공구 직경을 더블 클릭해서 공구 직경은 10파이짜리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에 대한 이름은 전체 이름은 1번 공구인데 엔드밀입니다. 플랫 엔드밀, 바닥이 평평한 엔드밀인데 공구 직경은 10파이짜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했고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했고 이제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구 설정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피더레터라는 공구에 대한 이송 속도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핀들 스피드, 이제 공구가 회전하는 회전수를 입력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피더레터라고 공구에 대한 속도는 오토매틱 부분에 체크를 꺼버리고요. 이때 속도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핀들 스피드 RPM 부분도 오토매틱에 체크를 꺼버리고 그때 회전수 값, 자 회전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공구 경로, 공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한 공구 경로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 패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공구 경로가 계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공구 경로가 만들어지면은 현재 초록색 부분이 바로 공구가 지나가는 길들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안전 플랜까지 공구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공구 경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값으로 한번 공구 경로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공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뮬레이션 쪽 검사 부분을 클릭해서 검사 부분 클릭해서 옆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황삭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너무 빨랐나요? 그러면은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도입니다. 애니메이션 속도를 줄여가지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황삭 가공이 지금처럼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계단 모양이 뜨는데 바로 이 계단 모양이 한 번 가공하고 다음 가공할 때까지의 깊이를 나타내는 바로 절삭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삭 가공이 지금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거 쭉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내가 가공에 대한 모양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황삭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가 처음에 설정한 매뉴팩처링 프로그램 1번이라는 항목 아래쪽에 공구, 얘는 저 공구 이름이죠. 공구 이름 키 1번 공구 지름 10자리의 공구를 써서 어떤 가공을 했냐면은 황삭 가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리스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황삭 가공에 대한 부분을, 자, 황삭 이제 러퍼였죠, 그죠? 황삭에 대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을 다시 수정하시거나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내가 잘못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툴, 이 툴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편집을 통해서 우리는 최적의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설정 부분들하고 그리고 황사 가공까지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